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끔찍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되살아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매우 영특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산에서 놀다가 사고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소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준호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던 그 밝고 명랑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준호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기를 거부하며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걱정했지만 준호는 점점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나자 마을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집집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어갔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 모든 것이 준호와 관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어르신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준호는 울면서 어르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제게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이곳은 저의 무덤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꿈에서 깬 뒤 준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늙은 시절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기록했던 옛날의 서책을 뒤져보았고 준호가 실종됐던 그 산에는 오래전 희생자들로 가득 찬 무덤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곳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어르신의 용기에 힘입어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묘비들을 발견했고 한참을 파헤친 끝에 준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 있었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준호는 그의 영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진짜 시신을 발견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땅한 곳에 묻어주고 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징조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준호를 기리며 그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무서운 동화와 같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종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안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을 동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깜빡이는 불빛이나 어둠 속 그림자조차도 준호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등골이 오싹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무더운 날씨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서핑하기로 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들어오는 바람 한 점 없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날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포 게시글들이 유독 많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라면 귀신 이야기나 괴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한 편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실수였다.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 당신,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로 혼자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글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출근길에 매일같이 똑같은 여자를 지하철에서 마주치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는 그저 우연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발이 지하철 바닥에서 살짝 든 상태로 공중에 떠 있었다는 것. 남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는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렸다. 그 후로 그녀를 마주치지 않았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는 이상한 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때 왜 도망쳤나요?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메일을 본 순간 남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그 여자가 보낸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일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집 앞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들리는 낮은 속삭임,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지만 이상한 현상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몇 주 후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소음에 잠이 깼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무서운 마음에 베개를 끌어안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다시 책상이 컴퓨터 화면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고 화면엔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비친 것은 자신뿐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지하철에서 봤던 여자와 똑같은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지르며 서둘러 컴퓨터 전원을 껐다. 이성을 잃은 그는 방을 뛰쳐나갔고 그날 밤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 새롭게 시작한 곳에서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디서나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의 최후는 어땠는지 추측할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도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혹시나 주변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 번쯤 확인해보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어느 여름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졌을 무렵 대학생인 민수는 자신의 고향인 작은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그리웠지만 어릴 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흉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그 집은 마을의 외곽 작은 숲이 시작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 집이라 불리며 아무도 오랜 시간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민수는 마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집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술 기운에 용기를 얻은 민수와 친구들은 집에 가보기로 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젊음이 무엇이냐는 생각에 그들은 플래시라이트와 손전등 몇 개를 챙기고 그 집으로 향했다. 흉가는 멀리서도 보였다. 기괴하게 휘어진 지붕과 깨어진 창문은 신비로우면서도 무서운 존재였다. 집 앞에 서자 한기가 돌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겁쟁이라고 놀림받기 싫어했기에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낡고 녹슨 문은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플래시라이트가 닿는 곳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흉측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며 일행을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경직 근처에 멈춰서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낸 민수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 위층은 더욱 어두웠고 손전등의 빛으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야. 순간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친구들과 다시 뭉치기 위해 돌아서려 했지만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낯선 불빛에 끌려간 민수는 낡은 방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열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뿜어나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중 몇 장은 민수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중 한 장 중앙에 걸린 사진은 분명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함께 온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 걸까?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창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진들은 바람에 날아다녔고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방 끝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며 옛날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어쩐지 먼 곳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같았다. 다급해진 민수는 방을 빠져나와 친구들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집안은 고요 속에서 민수의 숨소리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공포에 사로잡혀 문 밖을 바라보니 하얗고 형체 없는 그림자가 계단 아래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민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엉겁결에 방 안에 있던 책상을 밀어 출구를 막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통하지 않았다. 집 밖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숲길 뿐이었다.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오직 불안감만이 그를 집어삼켰다.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모를 동안 민수는 방 안에 갇힌 채 문 밖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은 텅 비었고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단숨에 집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 집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집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 밤의 꿈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인터넷에서 흥미를 끄는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된 작은 모험이긴 했지만 때때로 호기심이 너무 앞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은 법일지도 모른다.